음,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저 오빠가 저기 있는데, 네, 우리 유튜브 채널들을 좀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 통계치들을 좀 주거든요? 통계치를 보니까, 아우, 끔찍해. 오빠들, 내가 왜 오빠들이라고만 하고 언냐들이라고 얘기 안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구독자들이 혹은 그 시청자들이 100% 남자에 45세에서 55세 남자인 오빠들이 다야. 그러니까 ladies and gentlemen이라는 말은 안 통하고요. 그냥 gentlemen, 오빠들, 이게 딱 맞아. 아우, 징글징글하다. 오빠들하고 별로 안 친하고 싶은데 상황이 왜 이렇게 되나 모르겠네. 거기다가 그리고 또 대부분 그 여기 기록에 의하면 페이스북에서 보고 들어온 오빠들이에요. 페이스북에서 보고 유튜브에 제이크 토머스리 때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예요. 우리 시청자들이 이걸 어쩌나. 물론 뭐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래서 제가 막내하고 하는 수업이 조금 동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아이 그러면은 Understanding and Using English Grammar 그걸 봐야지. 왜 여기 와서 브람스만 줄창 보고 앉았는 거야. 이게 히트 수가 제일 높아요. 우리 채널에서 브람스가 환장하웠어. 원래는 이거 하려고 만든 게 아니요. 참 환장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깝깝하긴 한데 그래도 반갑습니다. 나이가 적당히 돼서 이제 좀 인생의 맛도 알고 음악의 맛도 알고 그럴 나이가 되셨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기본적으로 락 키든 건 아시죠? 이제 락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서양 고전 음악도 듣고 재즈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마음이 동질화가 되냐면 싱크가 되는 거죠. 만프레드 아이어라는 사람한테 동질화가 돼요. 만프레드 아이어가 누구냐면 ECM이라는 레이블이 있잖아요. 아유, 술이 좀 돼서 혀가 꼬인다. Editions of Contemporary Music. 이걸 줄여서 ECM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문제의식하고 저는 많은 부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락 음악 듣고 뭐 팝 음악 듣고 뭐 이러다가 나이 좀 먹어서 30대 40대 됐는데 들을 음악이 별로 없는 거죠.
뭐 어릴 때 음악이 깊이 각인돼 있으니까 들었던 음악이 그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를 듣고 있던 어린 날의 나와 지금의 나는 좀 다른 나잖아요. 그럼 이 어쩔게요. 그래서 저는 그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림동 우드스탁에 가서 신림동 우드스탁을 갔는데 신림동 우드스탁이 아니라 뭐 다른 우드스탁이 서울 시내에 도처에 있어요. 우드스탁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음악들을 좀 신청을 했더니 거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락만 틀어드립니다. 혹은 락을 중심으로 틀어드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제가 알기로는 거기 신림동 우드스탁 사장님하고 동년배인가 그럴 거예요. 1, 2년 후배? 아니면 저랑 뭐 갑장, 동갑 뭐 그럴 텐데. 근데 락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락이라는 게 사실은 졸라 심플하거든요. 단순해요. 이 대가리 속 복잡해진 이 나이 대 오빠들하고는 또 이 나이 대 오빠들의 멘탈리티를 잘 그 반영을 못 해줘요. 뭐 어차피 락앤롤의 길에 들어서서 평생을 락밴드 하는 오빠들의 마음은 이해를 하나 내가 또 락밴드도 아닌데 어릴 때 락을 좋아했다 그래서 평생을 똑같은 락을 평생 들을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 뭐 이런저런 음악들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커피 끓는다. 잠깐만요. 이야 요새 보기 드물게 크레마가 잘 살아났네. 하여간 그러다 보니 이제 다양한 음악들을 이제 찾아 듣다 보니 서양 고전 음악도 듣게 되고 재즈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음악을 만드는 게 되죠. 결국에는 음악을 듣는 기쁨이 1이라면 연주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만들면서 하는 그 기쁨은 100이라며요. 그거에 뭐 곱하기 그 공을 2개 더 붙여야 된다며. 근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듣는 귀만 발달하게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런저런 제약 조건 때문에 제약 조건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40-50대 오빠들이니까 느끼겠지만 그 그리핑 한다 그러죠. 혹은 스패스믹 손이 저리는 걸 떠나서 손이 이렇게 그 순간순간 굳는 거 좀 느껴보셨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동안 안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하루에 몇 번이나 느끼세요? 저는 한 10년쯤 전부터 이거 계속 느끼거든요. 1시간에 몇 번씩. 손만 그런 게 아니라 발도 그래요. 가끔씩 이 횡격막 이런 데도 그러고.
그러니까 건강에 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 당뇨 환자인데 40살쯤에 이제 처음 제가 당뇨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쯤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일상의 루틴들이 좀 많이 깨졌죠. 그러면서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좀 이렇게 좀 되면서 건강을 많이 해쳐서 하여간 지금은 막 이런 손으로 무슨 악기를 연주하겠습니까? 이게 막 이렇게 오그라드는데 손이. 왜 갑자기 슬픈? 그게 아니라 삼천포로 빠졌고요. 다시 처음으로 가서 아무리 우리가 그 재미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원칙은 지킵시다. 뭐 예습은 안 해도 복습은 합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원칙으로 삼을 생각이에요. 제가 그 동영상 올린 다음에 제 동영상 올린 다음에 그 뒤에 팔로워업으로 그 이야 199개 그 팔로워업으로 그 댓글을 달고 있는데 댓글을 달다 보니 저번에 그 스트링스 거기도 끔찍했는데 이번에도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한꺼번에 때려 넣지 말아야 된다니까. 오케스트라 워크라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다 보니 여기서도 또 설명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언젠간 문제가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원칙을 정합시다. 수업을 하고 수업은 아니지만 얘기를 하고 얘기가 끝난 다음에는 제가 댓글에다 이렇게 연주들을 달아드리는데 그 연주에 대해서 얘는 대충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각각은 잘 모르겠는데 얘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런 연주들을 올려놓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지만 이제는 이걸 루틴으로 한번 삼아볼까 해요. 오늘 원래 그 카스트라토하고 카운터 테너 얘기하는 날이거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일단 이거 복습부터 하고 그 다음에 카스트라토하고 카운터 테너 얘기합시다.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최대한 단순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뭐 그렇게까지 뭐 힘들여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원래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취미 생활이었는데 서양 고전 음악을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보자. 이건 제 개인 취미 생활이었는데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 가장 히트수가 높은 파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바꿨어요. 브람스 갖고 이렇게 히트수가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내가 원했던 바그너로 가면 망한다. 왜냐면 바그너는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사람이라 그러지 말고 서양 고전 음악에 3B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특히 좋아하는데 외국에서도 좋아해요. 3B 마지막 막내가 브람스고요. 중간에 오빠가 베토벤이고 큰 형이 바하거든요. 바하로 가기 전에 브람스 다음에 베토벤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오늘만 카스트라토하고 카운터 테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브람스 다음에 베토벤으로 넘어가서 우리 채널의 전체 뷰어들을 많이 늘려서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도봉해보는 이런 그 대중친화적인 혹은 대중투수적인 이런 그 방송을 해보려고 해요.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리고 심지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베토벤 나하고 잘 안 맞는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베토벤 오빠를 브람스 다음으로 또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 좀 그렇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베토벤 재밌게 들으실 거예요.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브람스 심포니 넘버 원, 이거는 그 사악장의 그 멜로디 라인이 마치 베토벤 9번의 멜로디 라인을 일정 부분을 따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야 진짜 이 곡이야말로 베토벤 9번 이후에 정말 적통을 잇는 곡이다라는 얘기를 그 브람스 생전에도 많이 들었던 1번이에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0년 가까이 이거를 뭉기적 쪼물딱 대고 있었어요. 그 브람스가. 그러니까 그런 곡이고요. 우리는 오랜 전통대로 프루트뱅글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연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그나마 상태가 나은 요거 하나 올렸고요. 그 다음에 스토코프스키나 아니면 여기 있는 토스카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전통은 없던 전통이 이식된 거라 그랬잖아요. 다 이식된 사람들입니다. 유럽에서 곧바로 넘어와서 스토코프스키나 토스카니나,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당시에 미국이 에디슨 오빠, 토마스 에디슨 오빠의 그 노력 때문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TV 방송이 막 이렇게 송출이 된 그때거든요. 이때에 맞춰서 영상의 시대를 가장 많이 사실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선보였던 곳이 또 미국이에요. 그러면서 대중화를 좀 많이 시켰죠. 그러면서 정말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그 흔하게 보는 그 글렌 굴드 있잖아요. 글렌 굴드가 한 그 골드베르그 베리에이션, 골드베르그 그 변주곡, 그게 그 미국의 넘버원이 정확한 거 모르겠는데 하여간 팝이 팔린 것만큼 글렌 골드의 골드베르그 베리에이션 그 판이 팔리던 때였어요. 50년대가. 믿겨지세요?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정도로 이제 폭발적으로 대중의 그 관심과 그런 것들이 막 모이던 때였어요. 그런 걸 이끈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스토코프스키나 토스카니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칼벤, 전통적인 그런 연주, 클램 페러 마찬가지. 칼벤은 그 동영상도 있고 그냥 한 연주도 있었어요. 두 개나 올렸고요. 그 다음에 카라얀, 그 다음 번스타인, 이거 그냥 순서죠, 순서. 그 다음에 우리 오빠 첼리비다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연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명훈 오빠. 하고 싶은 말은 자체 검열. 할 수 있는 말은
훌륭한 지휘자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훌륭한 지휘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먼 레틀. 이 오빠가 재밌어요. 사이먼 레틀 처음에 언제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그 영국을 전 가본 적이 없는데 영국 가본 사람들 다 놀래더라고요. 버밍엄 시티라는 데서 처음 그 버밍엄 시티 오케스트라를 이끌으면서 사이먼 레틀이 그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버밍엄 시티 가면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시골 동네, 시골 도시, 동네나 이거 시골 도시, 죄송합니다. 시골 도시. 아무것도 없는데 오케스트라 하나 있는 거죠. 그 황당무계한 데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말러 2번을 그 EMI라는 그 영국 레코딩 회사에서 레코딩을 했거든요. 그거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뜹니다. 사이먼 레틀이 버밍엄 시티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그거 하나 레코딩을 제대로 해갖고 그거 하나로 뜹니다. 근데 웃기는 게 그 다음에 막 움직일 것 같죠? 안 움직였어요. 끝까지. 그러면서 그 버밍엄 시티에서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한 방에 베를린 필하모닉 상임지휘자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뭐 로컬이 엄청 탄탄하고 그러면 한 방에 그 글로벌로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 이게 영국이니까 가능합니다. 영국이 그 리코딩 산업이 너무 발달을 해갖고 그러니까 영국적으로 그 길로 간 거고요. 하여간 대단한 사람. 그 다음에 자 나오네요. 가디너. 브라함스 곡인데도 가디너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노링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제가 급 사랑하게 된 미카엘 길렌. 이 사람은 어떤 계열에 속한다 그랬어요? 이제 혁신파에 속한다 그랬죠. 이분 자체가 작곡가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스코어를 보고 그걸 제대로 살리는 거를 하시는데 정말 제대로 살려요. 안 들리던 음이 들립니다. 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넘어갈 수 없는 오빠 아르논크루. 이렇게 1번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가는데 하나 좀 차이가 있다면 3번, 4번 가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결정적인 오빠가 카를로스 클라이버입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그렇게 그 레퍼토리가 다양한 그런 연주자는 아닌데 특히 4번, 브람스 4번은 제가 가장 중요한 연주라고 생각하는 게 첼리비 다케하고 클라이버의 두 개의 연주예요.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또 막 마지막에 리코딩만 남겼었는데 마지막에 나이가 한참 드셔서 그 아마 여기 어디 있을 거야. 그 4번을 동영상으로 그 연주한 게 있거든요. 그 화질도 괜찮고 음질도 괜찮은 그거로 이제 그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4번을 연주한 게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아 이게 지휘자라는 게
그 오케스트라하고 어떤 관계인가?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완벽하게 장악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그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좀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걸 우습게 생각하냐면 그 지휘자를 컴피티션 경연을 통해서 그 지휘자를 이렇게 발굴하고 이렇게 뽑는 이런 거 정말 뻘짓이라고 생각.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 반대에 그 얘가 있거든요. 구스타보 누다멜 아시잖아요. 구스타보 누다멜 지금 LA 필하모닉의 그 연주 그 상임 지휘자로 있는 누다멜. 그 사람이 그 베네수엘라의 그 엘 시스테마라는 그 학교에서 애들 방과 후 수업으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 갖고 그 학생들 끌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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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갖고 지금 전 세계적인 가장 각광받는 젊은 지휘자 중에 하나가 돼 있거든요. 지휘자라는 게 그렇게 커가는 것이지 경연대회 나와서 자기하고 정말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오케스트라를 몇 번 만나서 이렇게 손가락질 몇 번 잘한다고 걔가 훌륭한 지휘자예요? 지휘에 대한 모독이지. 우리나라에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경연대회를 하고 앉았다. 개지랄들이에요, 대체. 제가 보. 아이고, 술이 좀 돼서. 4번은 정말 명연이 많습니다. 정말 명연이 많고, 그, 제가 말했던 그 역사적인 연주가 그 방금 그 얘기했던 그게 이거예요. 96년에 했던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그 나이 먹어서 했던 음, 이 연주. 어우, 소름 끼쳐요. 이거 보면. 이게 왜 나오냐. 하여간 이렇게 그 브람스 그 협주곡들이 아니라 브람스 그 교향곡들 4개 그거는 대충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베리에이션들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죠? 아, 오버처들 있구나. 그 대학 축전 서곡하고 그 비극적 서곡 그러니까 대충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든 변주곡 이게 생각보다 대곡입니다. 큰 오케스트라곡이에요. 마지막에는 제가 그 For Four Hands 마타 아레치라고 넬슨 프라이리가 한 Four Hands 그 버전도 있네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넬슨 프라이리가. 그리고 마타 아레치하고 넬슨 프라이리는 부부 관계였고요. 물론 첫 번째 결혼들은 아니었죠.
마테치가 유명하거든요. 그 지휘자 킬러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애니튼 넘어가면 피아노 콘체르토로 나오면은 제르킨, 루도프 제르킨 제가 좋아하는 루빈스타인, 뭐 에밀리레스 등등등등등 나오고요. 그렇게 피아노 콘체르토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또 그 와중에 또 그 피어리어드 인스트루먼트로 하는 오빠들이 있어요. 그 포르테 피아노하고 그 원전악기 갖고 한 1번은 하디 리트너하고 뭐 등등등 하는 이 오빠들이 있고 2번은 안드레아스 쉬퍼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하고 오케스트라 of the Age of Enlightenment 그 계몽시대 오케스트라가 한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간 그렇게 1번, 2번 있고요. 피아노 콘체르토 너무 많아요. 잘하는 연주들이. 시간 되시면 하나씩 꼼꼼하게 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 콘체르토가 나옵니다. 바이올린 콘체르토. 이 바이올린 콘체르토도 또 말해 무엇하리요. 한 칼 그린 오빠들은 언니들은 다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잊을 수 없는 언니가 지네트 느베. 너무 어린 나이에 유절한 이 언니 그 레코딩 남아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랬잖아요. 바이올린 레퍼토리가 나오면 결국은 저는 뭘 듣는다 그랬어요. 누구 연주를 듣는다 그랬어요. 그죠? 기동 크레머 연주가 짱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듣다 보면 기동 크레머를 듣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프리츠 크라이슬러 같은 역사적인 역사책에나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음질은 열악하지만 이야 27년 거의 100년 된 겁니다. 이게 1927년에 남긴 그 레코딩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옛날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었나 이런 것들도 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항상 만만치 않은 오빠 야사이 페츠 프리츠 클라이슬러, 야사이 페츠 이런 오빠들이 그 역사의 분절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야사이 페츠가 처음에 서방세계 그 소개될 때 러시아 오빠잖아요. 처음에 서방세계 소개될 때 서방세계 거의 모든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완벽한 테크닉에. 그 전에 그 유럽 쪽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유럽 쪽에 그 연주자들은 그냥 연습이라는 게 그냥 뜨거운 물로 손을 이렇게 씻는 거 그게 다인 연주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끝까지 연습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야스아이페스가 그걸 깼죠. 그러니까 한 음표도 안 뿜음까지도 한 음표도 안 빼먹고 완벽하게 연주하는 걸 야스아이페스가 거의 처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유럽 연주자들한테. 그러니까 프리츠 클라이슬러 같은 작곡 능력까지 있는 편곡 능력, 작곡 능력까지 다 있는 대단한 음악가인 이런 사람들이
바이올린 연주로 따지면은 야사이 페치의 발끝에도 못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우리는 그 숟가락 놔야 되는 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간 그렇게 됐던 아주 재밌는 조합이네요. 여기 이렇게 순서가. 하여간 그렇게 돼 있고요. 바이올린 콘체르토 쭉쭉쭉 가다 보면 결국은 뭐 우리나라 긴 봄소리 분도 있고 여기 가다 보면 기동 크레머 드디어 나오죠. 이쯤 되면 이제 끝날 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고요. 기동 크레머가 레오나르도 번스타인 한 게 있고 아르논코르하고 한 게 있어요. 당연히 아르논코르하고 한 게 더 좋아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바이올린 콘체르토 다음에 더블 콘체르토가 있습니다.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나와 있는 거. 충격적인 명연은 오이스트라하고 로스트로보비치가 한 게 있어요. 이 충격적인 명연이고요. 그 다음에는 쏘쏘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쭉 들어보시면 되고요. 예. 마지막에 기동 크레머하고 클레멘스 하겐이라는 그 하겐 콜팁 멤버 중에 하나인 클레멘스 하겐하고 한 것도 굉장한 연주입니다. 아, 이렇게 복습을 했고요. 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가면 도대체 언제 끝내자 한 거야. 그러면은 그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황당무계한 상황 복습하다가 진도를 못 나가는 진도 나갈 게 별로 없어요. 카스트라토가 있고요. 또 하나가 카운터 테너가 있고요. 이거 하이픈을 붙여도 되고 빼도 됩니다. 사이에 뭐가 있냐면 falsetto가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카스트라토는 그야말로 캐스트레이션, 불알을 깐 오빠들입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너크라는 게 있어요. 유너크가 뭐냐면 그 한국에 동해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시들 있잖아요. 내시들은 적지 않은 경우에 after puberty 그 남자들 2차 성징 만들어지는 때 있잖아요. 목소리 변하고 뭐 수염 나오고 뭐 꼬치에 털 나고 뭐 이런 거. 이런 다음에 내시가 되는 경우가 옛날에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꼬치는 잘라서 궁에 들어가는데 목소리는 걸걸했다는 거죠. 옛날 내시들이 그랬다는 거고요. 카스트라토는 애프터가 아니라 before puberty입니다. 내시 내시 자꾸 얘기하네. 죄송합니다. 담배 한 대 필게요. 2차 성징이 만들어지기 전에 불알을 까면 불알만 까는 겁니다. 여기 포인트가 불알만 까는 거예요. 고추는 안 자릅니다. 내시들은 고추를 자르는 게 포인트지만 카스트라토들은 불알을 까는 게 포인트예요. 목소리를 유지하고 싶은 거지 애들이 뭐 고추 갖고 어떻게 장난을 하든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퓨버티가 되기 전에 아이를 브라를 까서 그 보이 트래블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혹은 보이 소프라노라고도 해요. 보이 트래블 혹은 보이 소프라노. 요 상태를 유지하려고 어린 그 남자아이들의 그 맑고 고운 소프라노 목소리 있잖아요. 그거를 유지하고 싶어서 브라를 까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를 변성기 안 지나고 그렇게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 목적에서 카스트라톤은 만들어졌고, 그 위키피디아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복잡하게 얘기가 나오던데 좀 슬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전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고, 이탈리아의 전통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카스트라토가. 이게 프랑스의 전통도 아니에요. 영국의 전통도 아니고 오로지 그 이태리에서 굉장히 융성했던 그런 전통인데, 이게 시작은 거기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거로 보면 그 비잔틴 제국, 지금의 터키 그쪽에 비잔틴 제국에서 유래를 했대요. 그게 어떻게 흘러 나중에 그 이태리 이렇게 넘어오게 된 거랍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 스페인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거는 그 위키피디아에 안 나오던데 멜리스마 창법입니다. 멜리스마 창법. 멜리스마 창법이 뭐냐면 그 그레고리안 찬트에서 숨 쉬면 안 된다. 끝도 없이 늘어지는, 숨이 안 끊어지고 끝도 없이 이렇게 쭉 가는, 이게 멜리스마 창법이거든요. 이 멜리스마 창법이 교회 성가곡의 중심이 돼가는데, 나중에 그레고리안 찬트 지나면서 이게 그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이게 보이라는 게 그 높은 성부를 보이들이 어릴 때는 하잖아요. 근데 얘들이 뭐가 문제가 있냐, 폐활량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멜리스마 창법을 소화를 못합니다.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작곡가들이 자꾸 멜리스마는 해야 되는데 애들이 폐활량이 안 되니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폐활량이 되는 보이가 필요한 거죠. 폐활량이 되는 보이. 그러다 보니 캐스트레이션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는 또 하나의 이론. 왜냐하면 어린애들을 캐스트레이션을 하면 좀 끔찍한, 그 위키피디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끔찍한 신체적 변화들이 있대요. 뭐냐면 이런 얘기 해야 돼. 어린 나이에 브라를 까면 애들이 뭐 그 하여간 성장 뭐 여기에 조금 비정상적인 게 생겨서 키가 굉장히 훌쩍 큰대요. 어린 나이에 그 브라를 까면. 근데 제가 아는 그 의학 상식으로는 신장과 키와 폐의 크기는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거 그 듣는 분들 중에 의사분들이 있으면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세요. 키 크기와
그 폐의 크기가 정확하게 비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폐활량하고 비례를 한대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과학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애들 캐스트레이션을 하면 애들이 키도 많이 크게 되고 폐활량도 좋아지고 멜리스마 하는데 애들이 딱이더라. 그런 것들이 또 카스트라토를 만들게 되는 그런 걸 또 촉진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카운터 테너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팔세토를 연습을 한 겁니다. 후천적으로. 불알을 안 까고. 그럼 팔세토는 뭐냐? 쉽게 말하면 영어 팔세토가 쉽게 말하면 영어로 false예요, false. false가 뭐예요? 가짜잖아요. falsetto 그럼 가성을 내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가성. 가성이라는 게 진성 가성 그러잖아요. 자기 원래 그 음계 안에 있는 자기 원래 목소리. 테너는 테너 음역이 자기 원래 갖고 있는 목소리. 근데 테너가 음역인 오빠가 소프라노 음역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못 내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억지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세토를 쓰는 거죠. 가성을. 그거를 카운터 테너들은 후천적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영국하고 프랑스에. 영국하고 프랑스에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고 그래갖고 영국에선 카운터 테너라 그러고 프랑스에서 오트를 떼 발음도 안 돼. 오트를 떼놓을 그럽니다. 이게 그 카운터가 오트르고요. 오트 떼는 오트 떼놓을 발음이 이상하다. 하여간 그렇게 됩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는 그게 있었던 거고 카스트라토는 거의 그냥 이태리 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너무 정신없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교회 음악을 하려고 카스트라토도 있고 카운터 테너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오페라로 넘어옵니다. 언제? 굉장히 빨라요. 몬테베르디 때부터.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그리고 꽃을 피운 거는 핸델. 우리가 아는 그 핸델 오빠. 오페라에서 카스트라토가 했던 역할, 핸델이 했던 역할, 핸델에서 카스트라토가 했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주요한 주역을 하든가 조연을 하든가 하면서 카스트라토들이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그거를 지금은 카스트라토들이 했던 거를 지금은 카운터 테너들이 합니다.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요. 교회에서 벗어나서. 이 가장 빛나는 모습은 사실 핸델 때입니다. 핸델 때. 핸델의 오페라에서 이 가장 카운터 테너나 카스트라토가 했던 그 아름다운 음역의 그 목소리들은 그때 다 들어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건 더 이상 없다는 게 문제죠. 언제부터 없었느냐? 공식적으로는 1870년에 교황이 칙령을 내립니다. 정말 잘 나가는 애들만 교회 성가대에서 일하다가 오페라 가수가 됐고요. 그 많은 카스트라토들이 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오페라까지 진출한 거고 나머지 대부분의 카스트라토들은 그냥 교회에서 계속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1870년에 교황이 금지를 시킵니다. 더 이상 그 야만적인 일을 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카스트라토는 제 기억에 1903년인가? 이때 그 리코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알레산드로 모레츠키라고 그 제가 그 음원을 올려놓을 텐데 들어보세요 한번. 묘합니다. 아 이래서 카스트라토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그거를 좀 느낄 수 있어요. 그 열악한 그 1903년 녹음이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게 SP 시대인데 이땐 그 테이프가 없었어요. 테이프가 없었고 SP 한 장 만들려면 가수가 한번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녹음 장치가 없으니까 노래하면 그 떨림으로 전기작으로 바꿔서 곧바로 그 판을 하나 만들었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장이 있으면 100장의 노래가 다 다른 거예요. 가수가 100번 노래하는 거니까. 하여간 그런 시대 녹음이라 굉장히 음질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뚫고 나오는 그 소프라노들의 목소리가 찌르지 않습니까? 콕콕 찌르는 고음인데 카스트라토들은 찌르지 않아요. 끝이 몽글몽글합니다. 동글동글해요. 뾰족뾰족하지 않아요. 알 수 없는 매력. 정말 그 가능만 하면 이렇게 저렇게 가능만 하면 정말 카스트라토 한번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꿈일 뿐이죠. 왜? 이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멀쩡한 애를. 그러니까 아무나 카스트라토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도 오해가 있는데 정말 훌륭한 보이소프라노만 얘는 정말 위대한 카스트라토가 될 수 있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할 때만 캐스트레이션을 해갖고 카스트라토로 만드는 거지 아무나 그냥 불알 깐다고 해서 다 위대한 카스트라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귀한 거죠. 하여간 모레츠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이러한 목소리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카운터 테너. 카운터 테너 전통은 falsetto로 하는 게 영국하고 프랑스에 원래 있었고 그게 없어졌다가 왜냐하면 핸델 이후에 카스트라토도 없어지고 카운터 테너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서 새롭게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알프레드 델러라는 사람입니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정격 운동, authentic performance, 지금은 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 그거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다른 악기들은 다 복원이 되는데 유일하게 복원이 안 되는 게 카스트라토죠. 지금 21세기가 돼갖고 이제는 복원 못하는 악기가 없어요. 옛날 악기 중에. 100%다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복원이 안 되는 악기가 이거예요. 이 카스트라토. 근데 50년대, 60년대에 그 오텐틱 퍼포먼스 운동을 하면서 알프레드 델러라는 이 오빠가 이걸 되살려냈습니다. 카운터 테너 전통을. 가성으로 높은 음을 내는 그거를. 그러면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거, 위대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이 쭈루룩 만들어지면서 지금 카운터 테너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이 됐거든요. 할 얘기가 더 있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보시면
제가 그 나머지는 그 동영상들을 쭉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느껴봐야 돼. 100마디 해봐야 다 소용없어. 느껴보시고 카스트라토 목소리 들어보고 다양한 카운터 테너들이 다양한 배역들, 다양한 노래들을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랑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재광이라는 인간이 이런 면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 혹은 한 번쯤 들어보라고 하는구나, 이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 100마디만 해봐야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요. 하여간 오늘은 요거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 실제로 노래한 것들을 동영상을 올려놓고 그걸 감상하신 후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저하고 별로 맞진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채널의 활성화를 위하여 베토벤으로 갑시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빠이.